김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어제와 오늘 사이에 지금 언론에서 제일 떠들고 있는 대목이 바로 김태호 차장의 그 악의적 도청은 아니다 이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방국에 대한 그 어떤 경우에 불법 도청은 이건 허용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 점을 제가 소두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다만 외국 정보기관들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불법 도청, 감청 하지 않는 이 룰을 다 지키고 있는가요? 뭐 일일이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여러 나라들이 나름대로 정보 활동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정원은 혹시 외국에서 이런 정보 수집을 위해서 이런 그 도감청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국정원에서 말씀을 예. 이자 방금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때 독일 인사들과 정부기관에 대한 미국의 불법 도청에 대해서 항의하고 했다는 자료가 대단히 많이 이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달에 역으로 독일의 이렇게 정보기관인 BND가 미국의 백악관을 비롯해서 100여 개의 기관들과 인사들에 대해서 불법 도청했다는 자료가 터졌습니다. 예. 혹시 그때 독일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네, 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그때 있습니다. 독일 BND 국장 시종일관 NCND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보기관 책임자로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시종일관 이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불법 도청하는 것이 우방국 등 사이에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자체가 일단 외국에서는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걸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저는 강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이어가겠는데요. 그 외교부 주변에 그 외국 대사관들이 몇 개나 되죠? 네, 여러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대사관이 어느 대사관입니까? 길 건너에 있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는 그런 불법 도청 감청을 막기 위해서 업무 공간에 구체적인 그런 보안 대책을 취하고 있는가요, 지금? 저희 그 보안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그런 도감청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지어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 지리적 측면을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 청사 주변에 외국 시설, 외국 공간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정부기관이 도감청에 취약하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 저는 이러한 견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외국 정부 기관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를 조장시키는 이런 주장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빨리 항의해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 외교 관계에서는 국가 간에 항의하려면 주권 침해 소재가 명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관님 판단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에 의한 주권 침해 소재가 명백해졌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확인이 우선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의 입장 발표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조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야당에서는 그러면 어느 것이 위조 안 된 거냐, 이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위조됐고 어느 것이 위조 안 됐느냐, 이런 사실 자료를 조사가 끝난 다음에 밝힐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조사를 먼저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가정적으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료 중에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위조된 거 밝히는 것 자체가 저는 중대한 기밀 유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오늘 명백히 이야기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왜 이거는 제3국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제 정세 질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거든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이거는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위조된 것이 저는 밝힐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는 이제 사실 확인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주권과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그것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이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시초부터 명백히 가짜다. 이런 입장을 명백히 정립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시작부터 이것은 위조다라는 걸 기정사실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프랑스,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한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보도는 허위이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프랑스는 출처가 확실치 않다. 또 영국은 문건 내용의 부정확성은 심각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공당이라면 이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앞으로 이것이 더 나아가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특히 우리 방산업과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절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위조된지 그런 걸 밝히는 그런 일은 철저히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 교수단체 현 간사한테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외교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니고 사실 외교통일위원회는 밤새도록 불 켜진 상태에서 수기를 거듭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회의도 자주 열지도 않고 있고 또 열어도 오늘과 같이 의원들의 발언 수를 제한해서 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하는 건 위원들을 대리해서 협의를 하되 그 안이 나중에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해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또는 질의권을 제한하는 걸 그 의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서 합의했다고 그 합의를 강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저 외교부 장관께 네. 지금 위조를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문건이 위조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지금 그러면 장관께서는 조사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죠? 사실관계가 파악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됐으면 위조라는 단언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초기에 한미 간의 그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의견에 일치를 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게 얘기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다 구체적으로 봤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실에서 그걸 위조했다고 단언하면 안 되죠.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 아니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 말하면서도 얼마나 그게 좀 공허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김태효 차장인가요? 악의로 도감청한 증거는 없다. 아니 이거 조사했습니까? 김태효 차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단언을 내릴 수 있나요? 대통령실에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언론의 보도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이게 저 윤석열 정부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들 육성으로 나갔어요. 육성으로요. 아니 조사 중인데 위조라고 단언을 그럼 하지 말던지.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 중에 있고 조사가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그때에 따라 그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 이러면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아니 그러면 조사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있습니다. 안 되죠. 조사가 끝난 거 아닙니까?
조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 그게 수긍하겠습니까? 뭐 대통령실과는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늘 소통을 하고 있기 아니, 때문에 소통하는데 그렇게 네, 엇박자 뭐 문제는 아니, 없습니다. 참 내가 장관하고 지금 그런 문제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장관께 수도 한번 돌아보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점은 수긍하셔야죠. 지금 위조됐다는 부분은 장관은 모르십니까? 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뭐가 위조됐다는 건지?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통이 지금 잘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위조됐다고 하면서 위조 대상이 뭔지도 지금 서로 간에 안 돼 있고. 그럼 우리 정부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는 뭘 하시고 있는 겁니까? 이 도감 정권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하고 또 미국도 법무부를 비롯해서 관련 그 기관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그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그러면 판단을 사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실 확인의 조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발언록에 나오는 문건에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있냐 진위 확인해 봤습니까? 뭐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면 간접적으로 확인한 건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외교부는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뭐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늘 아니, 이거 소통과 외교부 협의를 하고 사안 있습니다. 사안 아니에요. 외교부가 지금 이 해당 사람들이 한 사람은 외교부에 복귀했다면서요. 네, 이제 인사 이동이 있어서 외교부로 그럼 돌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필요한 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네. 예. 그리고 퇴직한 분 그 안보실장인가요? 그분한테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외교부로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소임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저 뭐 필요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그 일본인 측의 지금 얘기인데요. 뭐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그 문구도 빠져 있고 외교청사요. 그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했고. 아니 지금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방일하고 나서 장관 표현대로 말씀하시면 빈잔에 반은 우리가 채웠고 반은 그 일본 측이 이제 시간을 갖고 채워줄 것이다. 말하면 호의를 갖고 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호의가 아니라 호구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를? 그 이번 그 외교 청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외교부에서 일본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철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아니 강력히 항의하고 총괄 공사를 초청을 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아니 그 했습니다. 잘하셨는데요. 그보다 더 세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6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방일의 성과를 완전히 지금 재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 방일이 어떻다 자화자찬 하셨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그 기대마저 지금 다 저버리고 짓밟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 측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당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요, 저희가 차라리 강력하게 항의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 하는 게 나가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 차라리 일본 측하고 관계 개선에 어떤 장밋빛을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일본 측이 완강해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그런 현실 인식을 솔직하게 좀 국회나 국민들이나 또 야당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나은 자세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요.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당당한 외교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잘 개선해 나갈 수 지금 있도록 개선되는 게 하겠습니다. 아니라 더 악화되는 걸 네. 막으려고 하는 고위주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일본 측이 도저히 바꿀 수 없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소위 제3자 채무 변제를 고위주책으로 했는데 그게 무리인 것도 맞고 국민 감정 자존감 깎은 것도 맞고 피해자 쪽 무시한 것도 맞고 정말 정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 결단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제가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1부문. 그러니까요, 이 대일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피해자 쪽도 만나고 야당도 만나고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다 엉클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일 문제도 제대로 좀 올곧게 했으면은 이 미국과의 관계도 조그마한 실수나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게 계속 줄줄이 이러니까 지금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믿음지가 않아요. 저는 대통령이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여러 애쓰시고 뭐 그러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피해자 쪽 또 야당 직접 만나셔서 양해를 구하세요. 네, 의원님 저희 정부에서 이 한일 관계 관련해서 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의견을 폭넓게 들으실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